AI 또는 챗 GPT 얘기가 나온다면 가장 키로 잡아야 될 종목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뻔하지 않고 재미있는 ETF 이야기, 뻔펀 ETF가 올해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TF 아저씨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입니다. 챗 GPT 열풍이 온 나라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알파고 이후에 최대 열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챗 GPT 저로 나온 도서는 물론 영어 공부, 코딩, 노래 가사까지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제주꾼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고도의 IT 마케팅 아니야 라고 평가절하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챗 GPT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듯 합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키워드를 한번 입력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는 저처럼 ETF를 분석해주는 사람도 챗 GPT가 대신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챗 GPT와 투자라는 생각을 연결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AI 관련된 ETF는 뭐가 있어? 혹은 챗 GPT에 투자하는 ETF는 뭐가 있어? 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뻔펀 ETF를 준비해 봤고요. 안정진 차장님을 모시고 같이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팀의 안정진 차장입니다. 자, 먼저 챗 GPT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GPT 3.5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챗봇이라고 할 수 있고요. 회원 가입하면 무료로 쓸 수가 있고요. 월 정액 형태의 유료 이용도 할 수 있습니다. 챗 GPT의 무서움은 파급 속도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출시 이후에 일주일 만에 100만 유저수를 돌파를 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100억 달러를 투자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넷플릭스가 100만 구독자를 유치하는데 3년 넘게 걸렸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5일이라는 숫자는 거의 뭐 당근마켓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안 차장님은 챗 GPT를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신가요? 저는 자료 수집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뉴스를 검색할 때 챗 GPT를 활용하면 굉장히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출처가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한국어에 대한 학습이 덜 돼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학습이 2021년 이전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챗 GPT가 학습하는 랭귀지 중에서 한국어는 0.2% 정도밖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포털 사이트들이 크롤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아닐까. 그 다음으로 어떤 것으로 많이 쓰고 계시는가요? 그 다음은 학습 목적인데요. 챗 GPT를 이용한 부정시험 이슈가 될 정도로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서 챗 GPT로 인해 학원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글도 좀 봤던 기억이 납니다. 번역기 기능도 뛰어나서 언어 영역에 많이 사용될 전망이고요. 종교와 인문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학습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작문이나 작사는 물론이고 여행 계획은 물론 다이어트 계획까지 세워주는 등 창의력이 요구되는 영역까지 챗 GPT가 커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챗 GPT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시사점 무엇이 있을까요? 구글과 다른 방식의 언어 모델이라는 부분이랑 또 일종의 디지털 광고인 것 같으며 1000억 개가 넘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빅테크 기업의 영역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고요. 딥러닝이라는 기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밸류체인 기업이 수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퀀텀 컴퓨팅 산업이나 딥러닝과 같은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하는 추론형 AI 기술의 등장이 성능 개선의 주역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챗 GPT를 ETF의 투자 영역으로 끌어당길 순서입니다. 인공지능, 즉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은 알파고 같은 거죠. 네. 바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해야 되는데 자연어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하면 당장 떠오르는 기업 구글. 네, 구글이 떠오르죠. 자연어 처리의 시초는 구글인데요. 단어를 순차적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단어 순서를 보존해서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챗 GPT가 구글을 대체할 수 있을까도 궁금증 중 하나인데, 챗 GPT는 컴퓨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출처나 링크가 없어 신뢰도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까지의 데이터 학습으로만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는 제공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구글의 대체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바드 그리고 오픈 AI의 챗 GPT의 전쟁은 좀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또 이렇게 경쟁을 함으로써 챗 GPT와 같은 AI 쪽이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챗 GPT 공개는 AI 산업을 한 단계로 발전업 시켰다. 크게 정리하면 AI 산업 발전 가속화가 일어날 것이고, 관련해서 반도체의 신규 수요 창출과 로봇 산업과의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멀리 보면 메타버스의 상용화가 앞당겨질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챗 GPT와 반도체 산업,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왜 이렇게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지? 궁금해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파고와 달리 챗 GPT는 구체적인 스펙을 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스펙을 추정하기가 좀 매우 어렵고요.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GPU인 A100, H100 같은 고성능 GPU 등은 물론 400기가 네트워크 제품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구글의 TPU와 같이 자체 설계 칩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EDA라고 해가지고 반도체를 설계할 때 필수적으로 되게 쓰이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요. 그런 파운드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TSMC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시놉시스 또는 케이던스 등이 좀 중장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수요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한 종목이 또 생각나실 텐데, 바로 엔비디아. 네네네.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런 AI 관련된 이슈가 커지면서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죠. 맞습니다. 이번에 22년 4분기 실적을 엔비디아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컨센서스 시장 예상보다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그 당일에 시간 외에서도 한 9% 정도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AI 또는 챗 GPT 얘기가 나온다면 가장 키로 잡아야 될 종목은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ETF 고를 때도 당연히 엔비디아를 편입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 ETF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를 편입하고 있는 좀 대표 반도체 ETF를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입니다. 이 ETF는 미국에 상장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하는 ETF고요.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 조립, 검사 공정의 대표 기업 25종목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ETF에서는 엔비디아를 10% 이상 편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엔비디아의 신형 GPU인 H100을 전량 생산하고 있는 대표 파운드리 대만 기업이죠. TSMC도 11%가량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이 고성능 GPU 수요가 늘어나면서 같이 주목받고 있는 AMD도 5%가량 편입을 하고 있고요. 결국 챗 GPT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편입 비중이 세 종목 모두 합쳐서 26% 정도 되는 반도체 ETF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는 MVIS US 리스티드 세미컨덕터스 25 인덱스를 기초 지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ETF 중에 9.5조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큰 SMH ETF 반액 세미컨덕터 ETF와 동일한 기초 지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의 총 보수는 연 0.09%인데요. 대표적인 글로벌 반도체 ETF와 동일한 기초 지수를 국내 시장에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챗 GPT 수혜 주는 미국의 거의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빅테크 ETF도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챗 GPT 관련 종목들을 좀 대거 포함하고 있는 ETF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환해지형 ETF인데요. 미국의 대표 혁신 기술주 10종목에 동일 가중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ETF입니다. 엔비디아, AMD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도 10%가량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오늘 챗 GPT 관련해서 언급드렸던 종목만으로도 약 40% 수준의 편입비를 가져가고 있는 ETF입니다. 이 외에도 메타, 아마존, 테슬라, 애플, 넷플릭스 등 향후 AI의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혁신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또 편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일 가중 방식을 사용한다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는
1년에 4번 리밸런싱을 통해서 많이 오른 종목은 매도하고 좀 내린 종목은 추가로 매수를 해서 모두 10% 수준으로 맞추는 그런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섹터에서 혁신 기술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할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섹터 및 종목에 동일한 비중으로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서치 자료도 나와 있고요. 따라서 혁신 기술주 투자에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동일 가중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잘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잘 만들어서 구동을 한다면 결국은 두 개를 결합한다면 로봇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K로봇 ETF가 붐을 일으키면서 K로봇 ETF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기도 하는데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로봇 ETF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챗 GPT의 핵심이 AI고 AI는 로봇 분야의 핵심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의 관심이 로봇 관련 ETF로도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코덱스 K로봇 액티브 ETF는 국내 로봇 산업 관련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액티브 ETF고요. 비교 지수는 NH증권에서 만들었죠. 아이셀렉트 K 로봇 테마 지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 로봇과 관련도가 높은 종목을 필터링하고 스코어링해서 구성한 지수이고요. ETF에 편입된 종목은 2월 말 기준으로 총 20여 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 두산 등 대형주들과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SPG, 유일 로보틱스, 에브리봇 같은 기술력 있는 로봇 관련 유망 기업들에도 고르게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동감을 하실 텐데 LG전자, 삼성전자 누가 봐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K로봇이야 라는 비판도 좀 있었거든요. 충분히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국내 로봇 플랫폼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요. 2021년 말부터 로봇 사업화 TF를 로봇 사업팀으로 개편을 하면서 미래 먹거리로 로봇 관련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소프트뱅크로부터 유명 로봇 기업이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고 B2B나 B2C 로봇 분야에 진출을 하려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는 2017년 일찍부터 SG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서비스용 로봇 업체 인수와 함께 자체적 로봇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2018년에는 로보스타의 지분 30%를 인수해서 로보스타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1위이고요. 이런 대형주 외에도 경쟁력 있는 국내 로봇 산업 유망 중소형주에 균형 있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초 인간형 로봇이죠. 휴보를 개발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겠고요.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 및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로보티즈, 세계 최초 듀얼 스핀 물걸레 청소기를 출시한 에브리봇 등을 좀 편입한 종목들의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로봇 관련 산업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이유는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제3차 기본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로봇 산업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로봇 전문 기업 수를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제조 로봇 보급 대수 확대를 통해서 로봇 시장의 규모 자체를 좀 키우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로봇 확대가 필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로봇 산업 성장에 좀 관심이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 경쟁력 있는 로봇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코덱스 K로봇 액티브 ETF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태권브이 얘기였죠. 글로벌 로봇 산업에 투자하는 ETF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코덱스 글로벌 4차 산업 로보틱스 ETF가 있습니다. 이 ETF는 글로벌 로봇 자동화 산업 관련 기업 80여 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글로벌 로봇 산업 지수 개발 및 리서치 전문 회사죠. 로보 글로벌에서 관리하는 로보 글로벌 로보틱스 앤 오토메이션 UCITS 인덱스를 기초 지수로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로봇 관련 전문가들이 만든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로봇 ETF라는 점을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로봇 관련 AI, 센서, 작동 등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43%,
그리고 이러한 원천 기술들을 활용해서 자동화시키는 응용 제품, 기업들의 57%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13개 국가에 분산되어 투자가 되고 있고요. 미국이 45% 정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본이 22%, 독일이 7.7% 등 상위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로봇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은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코덱스 글로벌 4차 산업 로보틱스 ETF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챗 GPT와 ETF라는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긴 시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고민을 했어요. 휘발성 테마한테 제가 매몰된 건 아닐까? 일종의 IT 마케팅이지 않을까? 안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인접 기술들이나 이런 기술들 발전이 과거보다도 더 빠르게 좀 가속화가 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도 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거처럼 그렇게 휘발성 테마로 사라지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도 챗 GPT가 일회성 이슈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활을 좀 바꿀 거다 확신을 좀 갖게 됐고요. 오늘 이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